저는 오랜 친구 애니야, 그리고 그녀를 통해 알게 된 피아노 교사 소피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예민한 성격을 지니고 있던 남자친구 존과 이별한 뒤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13년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오빠 르벤의 기일이 겹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오빠의 죽음에 이미 담담해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행을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행하는 동안 머무를 숙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피가 추천해준 곳은 간소한 화이트 인테리어에 밝고 현대적인 구조를 지닌 아파트로 통풍도 잘 되어 보였고 가구와 바닥도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든 것은 도시 전체가 다 보이는 아름다운 발코니였죠. 우리는 소피가 알려준 숙소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몇 주 앞두고 전 남자친구 존이 급작스럽게 찾아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존은 믿지 않았고 제가 솔직하지 못하다며 비난을 퍼붓고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존의 예민한 성격 탓이라 생각했죠. 몇 주가 흘러 드디어 기다리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소피가 예약한 숙소로 향했죠. 그러나 숙소는 인터넷으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럴 수가... 뜨거운 오븐을 연 것 같아. 대체 이 냄새는 뭐야? 숙소는 사진보다 훨씬 좁았고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화가 났던 점은 발코니에서 보이는 풍경은 그림을 붙여 만든 가짜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쪽 벽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여자들의 사진이 잔뜩 걸려 있었는데요. 당장이라도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꺼림칙한 곳에 머무르며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숙소의 문이 활짝 열려있던 겁니다. 또 문의 자물쇠가 아예 고장이 나버려서 문을 잠글 수 없게 되어버렸죠.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지만 문이 잠긴 걸 2번이나 확인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소피는 집주인의 이메일 주소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당장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스페인에 살고 있다는 지인을 불러주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오빠 르벤의 동창인 매트였습니다. 그는 수리공을 불러 자물쇠를 고치게 도와주었죠. 그러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도둑들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 집 바깥에서 자물쇠를 부수는데 이 경우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 뒤 일부러 집 안에서 고장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벌인 짓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전하면서 매트는 소름 끼치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정집을 빌릴 때 문제가 이런 거야. 집 열쇠를 너만 가진 게 아니거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여자들의 사진을 보며 이상하다는 듯 말했죠. 몇 년 전 스페인 동부 해안을 돌아다니던 범죄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 숙소가 점점 불쾌하게 느껴졌지만 성수기를 맞아 다른 곳은 예약이 힘들 거라는 매트의 말에 여기에서 좀 더 지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사건은 이어졌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연 저는 갑자기 머리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엇인가 유리창을 깨고 제 머리에 날아든 것이었죠. 정신을 차린 뒤 저를 습격한 물건을 확인하고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적 오빠 르벤이 선물해준 해골 모양의 크리스털 장식품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누가 이걸 던진 걸까요? 제가 갖고 있던 것과 똑같은 장식품이 스페인에서, 그것도 제가 머무는 집에서 유리창을 깨고 날아온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결국 저는 공포에 시달리며 새벽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방을 나오려 했죠. 그때 거실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졌고 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좁은 틈으로 바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실루엣을 목격하게 되죠. 저는 화들짝 놀라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자고 있던 소피와 애니아가 깨어나 무슨 일인지 물었죠. 이 집에 다른 사람이 있어. 거실에 사람이 있는 걸 봤어. 확실히 봤어. 소피가 대신 확인해 주었지만 괴한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엔 담배꽁초와 남자의 커다란 부츠 신발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확실히 타인이 있었던 게 분명했죠. 그리고 아침 일찍 매트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자물쇠를 고치러 왔을 때 교통카드를 두고 갔기 때문이었죠. 매트가 물건을 찾으러 부엌으로 들어가자 그 안에서 갑자기 요란한 라디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폭발음까지 들려왔는데요. 깜짝 놀라 들어가 보니 매트가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벽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 감전되었던 것이죠. 정신을 차린 그는 누군가 라디오를 조작해 전기가 흐르도록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저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이 숙소에는 라디오가 없었기 때문이죠. 가짜 사진으로 진짜 모습을 숨겼던 숙소. 그곳에는 범죄 피해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와 자물쇠를 망가뜨렸고 13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빠가 선물해줬던 장식품과 똑같은 걸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벽에는 괴한이 침입했고 그자가 전기가 흐르는 라디오를 부엌에 놓고 우리를 해치려 했습니다. 저에게 집착했던 존, 이 집을 추천하고 예약한 소피, 잊고 있었던 오빠 루벤과 그의 동창 매트까지 이곳에 얽힌 인물들의 비밀이 드러날 때마다 저는 더 큰 혼란과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낯선 곳에서 만난 타인의 집이 숨기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시카 발란스의 소설 타인의 집은 우연히 빌리게 된 숙소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 그리고 주인공과 관련된 과거의 비밀을 파헤쳐 나가는 심리 스릴러입니다. 이 책에서 타인은 단순히 사전적 의미 그대로의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SNS 뒤에 가려져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라 할 수 있죠. 그 타인의 흔적들로 가득한 공간을 경계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기분 좋게 머무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쇠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어쩌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낯선 공포감이 설레임과 기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르는 사람의 소나기에 제 발로 기어들어가는 일이 어떤 건지 좀 배웠다고나 할까?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너무 믿었나 봐. 세상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기묘한 밤이었습니다.